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왔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문자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연락을 해보죠.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죄가 될 수도 있는 경우, 무죄로, 그러니까 무혐의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우를 좀 나눠서 이 경우에도 죄가 될 수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무죄로, 그러니까 무혐의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일단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출이 필요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미 대출을 이제 받아 놓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또 대출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꼭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자기가 대출 컨설턴트다, 아니면은 혹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은행, 1금융권 은행이든지 이런 은행에서 담당하는 대출 담당하는 대리다, 과장이다 이러면서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대출 심사를 한번 받아봐라, 혹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왔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문자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연락을 해보죠. 정말 교묘한 사기단들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인적 사항에 대한 거, 주민등록 초본이건 이제 신용이나 자기 직업에 관한 거, 그런 서류들을 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대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적인 그 단어도 섞어가면서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대출이 나오나 안 나오나 대출 심사를 받는 과정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죠. 그러면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단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방법을 설명해줘요. 지금 선생님 그냥 해서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고소득자인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이제 은행의 거래 실적이 늘어나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신용등급이 되면은 대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입금해주고, 내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빼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내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만 만들면 나는 대출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라고 해서 거기에 응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처럼 입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이걸 어디로 계좌이체를 해라, 혹은 현금을 뽑아서 무통장 입금을 해라, 혹은 뽑아서 우리 직원한테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계좌가 대포 통장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추적이 쉽죠. 왜냐면은 피해자가 신고한, 자기가 입금했다는 계좌를 추적해서 이 사람을 검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 이제 추적이 쉽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피해자들이 은행에다가 지급정지 신청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금한 그 계좌를 묶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하고자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항상 은행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돈이 안 빠져요. 그리고 입금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나한테 대출을 하기로 한 사람한테 이거 뭐냐 물어봐요. 이 지급정지 됐다 뭐냐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속았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그때부터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나도 대출 사기의 피해자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은행에 달려가서 이거 풀어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안 풀어주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경찰에 달려가가지고 나도 대출 사기를 당했다 라고 하면은 경찰에서는 이제 돌려보내죠. 당신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가 아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해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곧 피의자 조사를 받을 거다, 조사를 받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기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 고의를 다퉈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이제 다퉈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요소들을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출 과정을 거쳤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대출 심사 서류를 보냈느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기 고의가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너무나 치밀하게 대출인 것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들이 많은 게 보통이어서 사기 방조죄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죄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유죄 확률이 확 높냐 이러면은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데 당신은 뭐 할 거 없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쪽에서 당신 체크카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입출금 거래 내역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내 체크카드를 빌려줬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전과가 없고 뭐 처음 걸렸고 하면은 벌금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혹은 이제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사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카드를 보낸 게 아니라 뭐 이제 본인이 뭐 무통장 입금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현금을 이제 뭐 전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무죄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기가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대출인 줄 알고 뭐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돈을 보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초기부터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지급 정지된 부분, 자기 계좌를 푸는 부분도 풀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